SNS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판매자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카톡 아이디뿐. 설마 사기려니 하고 기다려보지만 결국 물건은 오지 않습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SNS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1인 마켓을 세포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세포마켓은 트렌드 코리아 2019의 트렌드 키워드로 선정되며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개인 판매자에게는 사업자를 내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당근마켓 등의 판매 채널에서는 아이디 또는 전화번호만 있으면 판매가 가능할 정도였죠. 그래서일까요? 판매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았던 만큼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판매자가 대형 유통 채널이 아닌 개인이었기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거나 품질 불량은 흔한 일이었고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피해를 봐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판매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전자상거래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판매자의 연락처 등 신원정보가 없어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섭니다. 플랫폼과 판매자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여 플랫폼을 믿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고 플랫폼이 파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놨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플랫폼에게 판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또한 세포마켓 판매자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원정보 제공도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의 피해는 확실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내용이 공개되자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이라며 벌써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등 플랫폼 소비자의 개인정보 공개 강제화를 들어 문제로 삼고 있는데 사실은 사기거래 판매자에 대해서만 공개한다는 내용인 것을 외면한 것이죠. 세포마켓 피해가 늘어나는 요즘 업계에서는 하루빨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